드래곤 길들이기에 대한 저의 짧은 소감 말씀드리자면은 영화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거의 다 누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8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시작되면은 여느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질 예정이니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고요. 스포일러가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고 오신 분들은 함께 수다를 떠는 기분으로 누려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에 대한 저의 짧은 소감 말씀드리자면은 영화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거의 다 누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스토리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앞뒤로 풀이되지 않은 서사의 떡밥들도 던져지긴 했지만 이 영화 내에서 궁금증을 유발시킨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개연성 있게 잘 풀이해 나갔고요. 더불어서 그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즐거움, 또 이야기적인 즐거움, 그리고 사운드적인 즐거움까지 해서 영화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렸고 이제 더 깊이 있게 드래곤 길들이기에 대한 기록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영화를 본 나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애니메이션 원작으로 그대로 실사한 영화이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대로인지는 몰라요. 내가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자체도 이제 호기심이 없었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사전 정보를 아무것도 없이 영화관에 가서 그냥 냅다 영화를 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즐겁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스포일러가 안 나왔으니까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이 만약 여기까지 봤다 그리고 아직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장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아주 이상한 놈의 채널까지 와서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영화를.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 없어도 이 영화 100% 200%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저처럼 애니메이션 원작을 단 1초도 안 본 사람은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쨌든 이 영화 어떤 특징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물음표가 뿅뿅뿅뿅뿅뿅 계속 떠오르는데도 쭉 몰입해서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물음표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물음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탄탄한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각적인 요소까지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면서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여기까지가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여기는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드래곤과 주인공 남자의 관계는 물론이고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여자와의 관계, 더불어서 주인공 남자와 주인공 남자의 아빠와의 관계까지도 이 영화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 관계라는 게. 그중 저로 하여금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게 해준 관계는 제가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요즘 들어 이제 굉장히 쉽게 보이는 바로 혐오 관계예요. 처음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되게 혐오하잖아요. 너는 금수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겪어온 고통, 노동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놈이야.
아주 나약한 놈이야 하면서 되게 혐오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주인공이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사랑에 빠져. 근데 그 사랑의 농도가 혐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들어가서 키가를 해버리잖아요. 그 관계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고, 이게 요즘 들어 우리나라 창작물들의 도드라진 특징이 됐는데, 애니메이션이 딱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설정됐을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개봉됐을 당시에도 처음부터 현관이었다면은 관계 설정에 성구안을 가진 창작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관계가 가장 흥미로웠고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현관에서 시작되는 관계가 더 진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원작이 되게 궁금해졌는데, 이 시리즈가 완결될 때까지 원작을 안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이 영화가 유독 영화 내외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면 재밌는 거리들을 되게 많이 던져주기 때문이에요.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인 저로 하여금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즐겁게 본 지점도 바로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주인공 드래곤입니다. 딱 이 주인공과 주인공 드래곤이 처음 만나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남자 주인공이 드래곤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저 역시 일순간에 그 용에게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눈을 봤기 때문이에요. 미쳤어요. 그 눈 표현한 게. 그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계속 묻잖아요. 너는 왜 용을 죽이지 않았지? 너는 왜 용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할 때 남자 주인공이 계속 죽이기 싫었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 귀여운 존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동그랗게 눈을 뜨는 순간,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와. 그리고 그 드래곤으로 표현된 그 동물, 저는 어떤 동물이 계속 느껴졌냐면은 고양이가 계속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 용이. 애묘인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용을 볼 때마다 진짜 고양이를 보는 듯한 감정이 들었고, 그 감정 때문에 그 용이 진짜 계속 더 귀여워 보이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넌 왜 용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저 귀여운 걸 어떻게 죽여? 저 귀여운 걸 어떻게 죽이냐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귀여웠고, 이제 감히 저의 뇌피셜을 굴려보자면은 이 원작자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해서 저 용을 디자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자면은 그냥 고양이는 아니고 개냥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 죽일 수 없지. 진짜 길냥이를 죽이는 그런 사페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서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죽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빠도 주인공 용과 눈을 마주쳤다면 못 죽였을 거야. 그냥 아빠도 사페는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비행 장면입니다. 저는 비행 장면을 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어떤 지점을 후회했냐면은 2D로 본 것을 후회했어요. 2D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 장면에서 진짜 소름 끼치고 그 소름 이상의 감동이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아이맥스관에서 3D로 보거나 4DX까지 관람을 했다? 내가 여기서 느낀 그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을 체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 하나였나? 그거를 4D로 한번 봤어요. 그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4D 체험이었는데, 그때 어떤 느꼈던 감각이 떠오르면서 아, 이거 4D로 볼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시각적 즐거움 그 이상의 어떤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했을 거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비행씬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 용이 같이 처음으로 이제 용을 탔을 때, 그때 진짜 4DX로 이 영화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막 날아다니면서 슉 하고 막 이렇게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쭉 꺾고 쭉쭉 축축축축 막 회전하고 급하강하고 급상승하고 하는 그 장면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녁 노을을 빵 마주하는 그 순간, 그거를 4DX로 봤다? 와, 진짜 훨씬 더 즐거웠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 그리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2D 말고 그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체험을 하는 관람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최고. 그다음 얘기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이 영화가 던지는 2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고, 두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는 다양성과 공존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어떤 메시지는 있는 그대로 자식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주인공 아빠가 자신의 이상향적인 모습을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뜻되지 않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자식을 볼 때마다 되게 한심하게 여기고, 그렇다 보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부모고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은 당신의 아들, 딸을 그대로 바라봐라.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 딸은 온전하게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그 끝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능력으로 잘 성장하고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 영화에서 읽어낸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다양성과 공존입니다. 다양성과 공존은 너무나 대놓고 나온 메시지예요. 드래곤이라는 종족, 인간이라는 종족, 처음에는 두 종족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두 주인공의 화합으로 인해 드래곤 종족은 물론이고 바이킹 종족까지 다 더 과거보다 잘 살게 되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지막에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이게 너무나 직관적이고 정면적으로 내세우는 메시지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오히려 더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점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 특히 주인공 용이 인간으로 치자면은 장애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장애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존재와의 공존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 극대화로 발휘할 수 있게 됐고요. 바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장애로 그 다양성을 표현하긴 했지만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공존해 나가면은 그 사회는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더 사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 혼자 뽑아낸 메시지거든요. 바로 인과응보예요. 누구에 대한 인과응보냐? 주인공 남자에 대한 인과응보거든요. 이거 개 억지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마지막 장면에 이 메시지가 곧장 떠올랐어요. 인과응보가. 왜냐? 주인공 드래곤의 장애를 갖게 한 게 주인공 남자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영화 전체를 본 바 나의 어떤 추리력 혹은 상상력으로는 주인공 드래곤의 꼬리를 장애를 갖게 한 것은 남자 주인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에게 인과응보를 시사하기 위해서 다리를 잇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을 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저는 쭉쭉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이 애니메이션 원작을 더 안 보기로 결심한 것도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요, 내 머릿속에서. 이 애니메이션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 계속해서 제가 좋은 점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드래곤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친근하게 가까워진다는 지점이에요. 살짝 막 드래곤 한 마리 한 마리들, 그리고 인물들 간에 이 급진적이지 않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서 위기 국면이 있으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엄청 친해진 모습이 더 납득이 됐을 것 같은데, 그 급진적인 어떤 상황 묘사가 저로 하여금 살짝
아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1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발전해 나가서 후속작에 대해서 저의 상상을 들려주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보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단 한 편도 보지 않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전 그래서 더 즐거워요. 이거 애니메이션 본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 상상하는 즐거움 못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후속작이 나온다면은 먼저 핵심 갈등은 주인공 드래곤과 남자 주인공의 갈등이 핵심 갈등일 것 같아요. 주인공 용이 자신의 꼬리를 장애를 갖게 한 게 남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쩌다가 남자 주인공이 만들어 놓은 그 무기 있잖아요. 줄 던지는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죠. 저 새끼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이제 그 주인공 용이 홀로 지냈던 둥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 남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전에도 갖고 있던 죄책감이 더 큰 죄책감으로 커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둥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용들이 이 평화롭게 지내는 용들과 사람 무리를 탐탁치 않게 하고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단이 되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단 용의 대장은 주인공 용과 같은 종족의 굉장히 유니크한 용인 거예요. 어쩌면 쌍둥이 형제? 그 빌런 용들이 쳐들어오고 막 싸우겠죠? 하지만 이제 대장격 되는 용이 없기 때문에 바이킹 종족과 드래곤의 연합 종족은 밀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 막 이렇게 투닥투닥투닥 하고 남자 주인공도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되고 다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린 더 큰 신뢰를 쌓고 더 큰 우정을 쌓았잖아. 그래, 우리 과거는 과거대로 서로 용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 라면서 쳐들어온 빌런을 무찌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과 드래곤 연합이 쳐들어온 빌런 군단을 완전히 이제 기세 역전해서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들의 말미에서 주인공 용과 빌런 용이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감정 교류하는 식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막 쌍둥이였으니까 너가 떠나고 난 막 외톨이가 됐어 막 그런 식의 어떤 감정 교류를 하다가 얘가 쳐들어온 이유는 외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역시 한 번 더 공존 손을 내밀면서 그 쳐들어온 빌런용의 라이더는 여자 주인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서 외로움이 극복되는 빌런용. 네, 이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편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저의 상상이었고요. 진짜 이거는 영화로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준 영화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대상, 그리고 이 추천 대상 말씀드리고 저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쫓고 누리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쫓는 즐거움을 저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쫓는 만큼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비추천 대상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비추천 대상 딱히 없는 영화예요. 진짜 연령대, 성별 관계없이 다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영화가 거든요. 진짜 대가족 영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즐거움만 담겨있는 기록 끝까지 누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특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